공부합시다. 네, 공부해야 하고요.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민법의 진짜 지각 변동 그리고 너무나 가짜 뉴스 그리고 또 뭐 너무나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들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좀 불안해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식 변호사님이십니다.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죠? 네, 질문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특히 신분이 좀 해결이 안 됐던 분들이나 진행하는 분들도 저희가 평소보다 이메일을 한 4배 정도? 그렇죠. 네. 저희가 잘 진행 중인데도 그렇죠. 바뀐 게 뭐 없는지 더 늦어지지는 않는지 그렇죠. 뭐 이런 질문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확실히 많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에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사실 그 막 굉장히 많이 지연된 그런 이민국의 뭐 그런 프로세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익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시고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그 11월 7일로 약간 무효된 그런 그러니까 시민권자 아내분 그러니까 배우자 그쵸 아내든 남편이든 그 배우자가 이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효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좀 실망하시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그 미국의 입국이 기록이 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입국했다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enter without inspection, 그러니까 인스펙션 받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미입국 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오래 살고 미국에서 parole in place라는 입국 심사 기록을 만들어 줌으로써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을 당장이 아니고 뭐 이년쯤 이후에 주는 거를 시행을 했었어요. 몇 달 동안. 맞아요.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만 된 거지 아직 취임한 게 아닌데 행정부는 제가 보니까 어차피 그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11월 7일 날짜로 이래 PIP, Parole in Place 입국 기록 만들어주는 거를 신규 신청도 중단하고 이미 접수돼 있는 신청서도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들어가 있는 서류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일링비도 다 내고 접수했는데 그러니까 헌법상 문제는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 소송해서 이기려면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거를 지금 이렇게 중단을 시킨 것도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자 회계 연도가 매년 10월 1일 날 시작해요. 연방 정부는 이제 10월 1일 날 2025년이 이미 했어요.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또 이민법은 연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2025년도 비자 회계 연도 뭐 연방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1년 코타가 10월 1일서부터 내년 9월까지 꾸준하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적체가 돼 있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10월 1일 날 문호가 풀리면서 많이 진척을 하고 전반부 그러니까 이제 코타가 다 떨어지면 어차피 문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 날짜가 빨리 진척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10월 1일 날은 상당히 진척을 했어요. 새로운 비자 회계 연도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있었던 11월 7일. 그다음에 지금 12월 문호도 한 2주쯤 전에 미리 국무성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동결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건 빠르네요, 변호사님. 정말. 코타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코타가 인재 할당이 돼서 좀 밀렸던 게 적체 현상이 풀려야 될 거라고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아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문호가 거의 다 동결되고 그런 걸로 봐서 뭔가를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나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새로운 국토안보부 장관도 뽑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행하는 실행도 뽑아서 모든 시행 세칙 같은 거를 만들고
또 정부가 1월에 들어서려면 지금 다 열심히 그렇죠. 뭔가 다 준비 준비가 돼야 되죠. 그 영향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국무성, 또 대사관, 이민국, 또 내셔널 비자 센터 이런 데들이 네. 다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를 보다시피 이게 체험하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잘못된 정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집권 후 뭐 시민권자 외에 모든 영주권자도 불안 뭐 이렇게 막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런 문구들이 사실 막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네. 오늘 진짜 우리 전문가이신 재인정 변호사님이 좀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당장에 제 생각에 취임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사실 추방 재판을 해보했던 사람이 제 기억에도 네네.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불체자가 만약에 1,300만 명 있었다. 그러면은 한 40만 명 정도가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됐었어요. 네. 그게 국경에서 붙들린 사람들 미입국 하다가 또 범죄 기록이 있어서 추방 명령 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에 뭐 여러 가지 가짜 서류 제출한달지 뭐 또 문제가 맞아요.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4년이 지나면서 그게 한 그때 제 기억에 또 CBP, IC 이런 직원들을 15,000명 정도를 연방 공무원을 대략 많이 뽑아가지고 증원했군요. 네, 네네. 국경에도 많이 배치했지만 국내 안에도 CBP 초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연방 땅이 있는 곳에 입국 심사하는 그런 초소들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CBP 기억이 납니다. 오피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CBP 오피스는 이렇게 뭐 비밀리에 뭐 이렇게 첩보작전하는 것처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BP 그래도 이제 네, 좀 CBP 알려. 인스펙션 오피스 이렇게 구글에 하면은, 치면 네, 내가 여기 어디. 부근에 가장 가까운 CBP 오피스가 어딘지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방법 이런 거죠. 그때 뽑은 15,000명의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뭐 직원들이 연방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파견되었던 네. 철수. 그래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면서 4년이 지나니까 40만 명의 추방 재판 회부되신 분이 120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늘어났나요? 네, 한 300% 정도 늘어났고.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좀 느슨하게 한 건 사실인데 그때 뽑은 여러 가지 시행 정책 또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이 추방 재판을 회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체자 숫자를 보면 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한 1,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뭐 그래도 국경 단속을 되게 심하게 하고 이민국의 추방 재판을 막 많이 회부하고 많이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미에 계신 많은 그 미입국 시도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이.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줄어서 한 120만 명 정도 불체자가 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난민도 도로 다 받아주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남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난민과는 사실은 많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멀티 에트닉 그룹이 이민 오는 사회에 왔으니까 남일이 곧 내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저희도 이미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치망이 없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민국 파일링 피만 봐도 이 난민 정치망명 신청자가 워낙에 미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비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4월 1일부로 어디다가 다 전가를 시켰냐면 모든 비민 비자에 I-129 양식을 쓰는 고용주가 직원이 26명 이상이면 600불씩을 내고 직원이 25명까지는 300불씩을 내라. 과거에 없던 비용이 새로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I-140이라는 비자 피티션 양식을 1, 2, 3, 4
이렇게 다 써야 되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써야 되는데 네. 그 모든 I-140 이미그런 비자 피티션 우리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고용주들도 이 난민 어사일럼 피를 다 분담을 다 내야 해라. 한다. 그렇게 해서 직원수에 26명 따라서. 이상이면 네, 그것도 또 600불 내고 25명까지는 300불 내라 그래서 그럼 굉장히 많은 고용주들이 네. 난민들을 위한 비용을 청원서 낼 때마다 지금 그쵸. 4월 1일서부터 내고 있어요. 비용을.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 난민들을 니네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네네. 미국에서 난민 신청할 자격을 안 주겠다. 옛날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멕시코는 죄가 없긴 한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미국의 난민 정치 이민 저기 망명해 오려면 허가가 다 나서 합법으로 입국할 때까지 멕시코에 잔류하고 체제하고 그렇죠. 있어라. 올 수 없다. 네, 그럼 멕시코가 오야 웰컴 뭐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아니, 왜 우리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우월한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멕시코는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건데 또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거를 다시 또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공약할 때 보니까 도로 다시. 네,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그 부분도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또 공약에 가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또 바이든 행정부 때는 TPS라 그래서 네.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쟁 나면 전쟁 났다고 미국에 오면은 TPS 스테러스를 만들어서 고용 허가증을 줘서 몇 년 동안 살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자도 아니고 뭐 미리국 했는데도 전쟁에 네, 관련된 뭐 전쟁 또는 어떨 때는 뭐 홍수가 막 나가지고 그 나라가 큰 자연재해 경제적 재난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미입국자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TPS 신분을 줘가지고 그 신분으로 고용허가증을 받아서 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엘살바도니 뭐 니카라과니 뭐 이렇게 파나마 여러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는 그거를 한 번에 2년 3년씩 막 리뉴를 해서 어떤 나라는 10년 이상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처음에는 몇만 명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몇십만 명이 되도록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너네 나라는 갱신 더 이상 안 해줘.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제발로 누가 나갔겠어요. 제 생각에는 나가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신분을 갱신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안 주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해서 또 갱신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거 제 생각에 막 공약으로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분명히 상당히 많은 있지요. TPS 네. 받은 나라 미립국에서 지금 고용허가증 받아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이 갱신이 어렵거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는 거는 지금 신분이 불법인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날 잡아가냐 막 이런 사실 그 트럼프 때도 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어요. 일터로도 네. 뭐 갑자기 들이닥친 데들 그런 이제 뭐 소문이 쫙 돌면 다들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모든 불체자 지금 현재는 불체자가 거의 1650에서 1700만 명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국경에서 잡힌 미입국자가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에는 거의 1년에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민 정책 중에서 합법적으로 이민한 사람들 말고 불체자들 추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최대로 많이 불체자가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한 4년 동안에 한 500만 명은 들어오지 않았을까. 와,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지금 200만 명이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네. 또 남미 사람들이 주로 추방재판에 많이 가잖아요. 저도 추방재판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한인들은 제가 꽤 많이 하는 편인데도 뭐 1년에 뭐 몇 명 정도씩 추방재판에 불려가는 거지. 그럼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건 잠깐 좀 빗나간 질문이긴 네. 하지만 어떻게 바로 그 추방 명령이 아니에요. 떨어지나요? 어필을 계속 하실 수는 있나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민 재판은 네네. 이민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소속은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게 그 추방에 회부된 사람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막 2배가 아니라 막 4배씩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민 판사는 증언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이민 판사님들은 평균 케이스를 한 뭐 400개,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명이 이민 판사님이 케이스를 800개에서 1200개 사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재판을 해서 또 추방 명령이 떨어져야지 미국을 그렇죠. 떠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연이 돼서 옛날에 1년만 걸리던 거는 요즘에 다 3년에서 4년씩 이렇게 걸리는 약간의 악순환. 빨리 추방하고 숫자도 많아진 건 좋은데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공조 체제를 잘 이루지 못하고 네. 또 판사가 임미국 증언 뽑는 것처럼 쉽지도 않고 그렇죠. 인원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늦고 남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I don't care. 그냥 미국에 살면서 어디든지 가서 네. 아이디도 가짜 아이디도 엄청 너무 알바라도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150불 200불이면 뭐 영주권 카드도 팔고 소셜 카드도 팔고 그런 가짜 아이디 가지고 그냥 일도 하고 일해서 월급 받으면 체킹 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체캐싱 같은 거 이런 거 하든지 헌금 받든지 해서 그래도 뭐 먹고는 자기네 살고 나라가 너무 이제 소득이 낮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잡힐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일해도 이제 상당한 자기 내 본국에 비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방 재판을 회부됐는데도 인민국도 너무 디텐션 센터가 10,000원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을 200만 명을 어디다 가둘 데가 있겠어요? 수용할 없어요. 곳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설 제일들이 있거든요. 돈을 내고 또 정부랑 계약해서 그 실제로 제일도 10,000원이에요. 크리미널도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군요. 모든 범죄자들은 우리가 형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형량이라는 게 감옥 가는 기간을 뜻해요. 그렇겠죠. 근데 왜 형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감옥에 안 가냐? 갈 감옥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불체자들 또 쫓아내려면은 어딘가 디테인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게. 그리고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거는 국경에서는 바로 expedite removal. 그러니까 국경에서는 재판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급행으로 가세요. 추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땅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expedite removal이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구류라고 그러니까 잠시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도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또 아주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아예 재판에 출두도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나타나지 않아요. 네,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님이 앱센시아 리무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재판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봐주고 통보해서 너 왜 안 나왔냐 우리가 기회 한 번 더 줄게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무려 130만 명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사실은 이미 추방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하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무비자로 와서 나 90일 지나서 불법인데 그 불안한 사람들은 숫자상 훨씬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는 절대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추방 명령 떨어진 거는 제 기억에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를 보면은 2기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저희 손님 중에도 추방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안 떠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직장에서 와서 그냥 잡아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추방 명령이 떨어진 사람이 IC라는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이 일을 하거든요. 네. 와서 잡아가면은 이미 명령이 떨어진 상태니까 뭐 재판을 받을 권리나 이런 거는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네요. 잡히면은 그냥 떠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떠날 때 나 여권도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디텐션 센터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갇혀 있으면 돈 안 드냐? 한 사람이 아까 그 사설제일이라고 사설은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디텐션 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채우고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네, 뭐 최소한 1인당 한 달에 1,500불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불체자들을 뭐 디텐션 센터에 가두고 재판을 받는데 돈 안 드냐? 재판도 어마어마하죠. 네,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한국 분들은 이제 미립국 회원분이 무비자가 시작한 2008년 이후로 급격히 줄거나 이제 별로 없죠. 아예 옛날에 비자를 거절받아서 무비자 자체도 안 되신 분들이 간혹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입국 심사 안 받고 온 분들이 없는 건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무비자가 안 되시는 계시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추방 재판에 제가 회부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스페시픽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5년, 10년 이전에 가짜 I-94를 받았다가 영주권까지 다 받았는데 우와. 데이터가 다 디지타이즈 되고 업데이트 되면서 공항에 들어올 때 너 입국 기록이 과거에 나간 기록이 없는데 왜 입국 기록이 2개야?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주권을 잘못 줬네. 그래서 공항에서 영주권 일단 빼앗고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일단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래도 영주권을 이렇게 변호사 사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 영주권 포기하겠다라면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민국은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웬 떡이냐. 그렇죠. 오케이. 바로 사인하면은 포기하고 바로 해외 나가셔야 돼요. 그냥 바로 네,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사인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영주권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주권자가 내가 받았던 영주권이 이제 취소되는 과정. 취소를 rescission proceeding인데 그 rescission proceeding은 영주권 받고 5년 미만은 이민국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민 재판을. 그렇죠. 5년 이상. 판사의 오다가 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리시전 오다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재판만 3년 반 했어요. 연기 막 이런 거. 네. 그동안은 일단 추방되지는 않고 네, 그동안은 영주권자고 또 그 사이에 영주권 갱신도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재판은 계속해서 3년이 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3년이 넘게 진행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소하는 거예요. 잘못 줬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럼 바로 한국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리시전 오다를 지난주에 메일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영주권자가 아닌 건 맞는데 다행히 가족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가가지고 아들이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시민권자가 된 아들도 가짜 I-94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같이 왔겠죠. 군대는 많은 걸 봐줘요. 가짜 I-94도 제가 군대 가서 I-94 프라드 인발부 돼 있는데 시민권 못 받았던 분은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그래요. 웬만한 거는 그래도 크리미널은 봐주지 않지만 그렇죠. 당연히 이런 범죄는 것도 이미그레이션 프라드 이런 거는 봐주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판이 이제 추방 재판을 따로 하는 거예요. 추방 재판 우리가 요청해서는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NTA라는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출두 해보서가 이민국이 발부를 해줘야지만 추방재판을 이제 회부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추방재판 중에 회부 중인 사람만 영주권 줬다가 뺏긴 사람은 다시 이민법 조항 237A1H 웨이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제 영주권 받은 사람도 프라드 인발부 돼 있지만 준 정부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들도 그러면 정확히 했어야지. 모르다가 나중에 지금 알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웨이버를 받아서 옛날 영주권을 저희가 돌려받는 일들을 주로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인민국 직원이 이제 단속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예, 그게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IC에서 발급한 수색영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워런트가 정식으로 이미그레이션 저지가 준 게 아닌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나 프라이빗 플레이스, 직장이나 이런 데에 와서 이렇게 낙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겁먹고 그냥 문 바로 열어줘야. 그게 자기가 일시에 거기서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제복을 입고 와서 어떨 때는 개도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집에 잡으러 오고 그래도 이분 추방 명령이 나신 분들도 집으로 누가 와서 낙을 하는데 뭐 형사법이나 현행범이 아니시면은 문을 안 열어주시면 돼요.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문을 열어주고 내가 응하지 않을 법적 헌법 권리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는 그 장소에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만약에 와서 뭔가 프라이빗 플레이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프라이빗 플레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리고 직장으로는 정보가 있을 때 찾아가고 제가 보니까 DMV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잡혀가신 분들 보면 어떻게 알고 잡아갔지? 진짜 그러니까 누가 스페셜 에이전트하고 스페셜 버짓을 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 때 4년 동안 움직이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아요. 있기는 있었을 텐데 아마 약해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예기치 않은 일이 혹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면 프라이빗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내 집이나 이럴 때 문을 두드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요거 문을 기억하시고 열어주고 어드밋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퍼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뭐 진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누가 밖에 보니까 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그냥 문을 안 열어주시면은 와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잡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겁에 질려서 그 일시적 동의에 의해서 잡혀가는 건데 그 권리가 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30만 명 받는데 잡는 것만도 제가 보면은 트럼프 4년 동안 내내 해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추방 순위는 크리미널이에요. 범죄. 네, 범죄에 연루된 뭐 감옥에 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게 감옥에서 딱 나오는 날 IC 직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데리고 바로 인민국 디텐션으로 데려가고 이런 일이 과거도 있었는데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추방이나 이런 것도 신분이 합법이나 불법이나 상관없이 범죄는 저질리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크리미널에 연루되면은 합법인 사람도 그 범죄의 그 정도나 판결 내용이 추방 대상이면 영주권자도 추방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불법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잡혀갈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주 법이 다 이미 통과를 해서 약간 민주당이 항상 우세인 그런 우리 주다 보니까. 크리미널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의 이민 신분을 물어보지 말라. 누가 경찰이나 관공서나 모든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얘기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국가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막 국경을 막 넘어서 그건 보더 시큐리티라고 하거든요. 범죄는 퍼블릭 시큐리티죠. 범죄자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망가뜨리니까 그런 그 내셔널 시큐리티, 뭐 퍼블릭 세이프티, 보더 시큐리티, 크리미널 이런데 또 테러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면 일단 1순위겠죠. 가장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 불체를 하신 분들은 괜찮다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불안해하실 인원과 예산으로 그 많은 사람을 4년 내내 트럼프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민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예산도 정해져 일단 있고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거니까 그냥 단순 불체하고 크리미널에 인발브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 면허증을 준 지가 벌써 뭐 10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내가 밖으로 나오는 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여권도 연장 안 하신 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르신 분들도. 그러니까 여권도 연장하시고 다 해놓을 건 해놔야죠. 가서 이렇게 아이디 카드는 잘 주지 않지만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그래도 운전면허증이 언다큐멘트 데일리라 그래서 내가 신분이 합법이 아니래도 면허증 다 주니까 언젠가 뭐 사면이 올랐는지는 지금 4년은 이제 틀렸어요. 왜냐하면 상하원이 다 지금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주권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한국에 귀국해서 살 거 아니면 빨리 시민권들을 신청하셔서 그걸 제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이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를 또 우려하고 그리고 지난 그 트럼프 집권 때 굉장히 까다로웠고 시민권 시험이 굉장히 뭐 이렇게 했었다 해서 이것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또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따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나 앞으로 이게 합법으로 이민하고 또 특히 학력이 높고 세금 잘 내고 범죄 기록 없고 이런 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잘 통과하려면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해 드리고 먼저는 의무를 잘해서 좋은 도덕 품성 근모랄 캐릭터가 뭐냐. 맞아, 제일 범죄 연루되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 잘 내는 거. 그다음에 그것만 기억해야죠. 이혼하고 이런 분들 차일드 서포트 뭐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거나 그러면은 내 시민권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퍼블릭 찰지 국가의 공적 도움이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멀전시 지금 왜 가주는 되게 리버럴 해가지고 가주가 또 세금 많이 걷는 주다 보니까 불체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퍼블릭 혜택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 때는 그런 식으로 퍼블릭 차지를 하신 분들한테 영주권 신청도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2년 동안이나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퍼블릭 차지를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멀전시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이런 것도 건강하면 병원에 좀 들가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주권 특히 신분이 해결 안 되신 분들이 지금 공적 부조를 특히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만간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많이 생겼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그 공적 부조 받으신 분 저희가 다 소셜국에 직접 가서 다 시스 끝내라고 하고 증서 설티피킷도 받아오라고 끝냈다는 자급자족 선언문이라는 거를 18페이지 작성하는 서류를 시행을 해서 접수해서 영주권도 신청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적 부조를 당분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받고 또 시민권 하실 분들은 세금 잘 내시고 또 이런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오늘 시간상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좀 저희가 배웠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좀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전화번호 하나만 주십시오. 네,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또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시민권 뭐 취득 과정이나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피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바뀐 뭐 여러 가지 이민법도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